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더말금의 김주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방광종양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사소한 증상으로 느껴졌던 소변의 이상이 사실 방광종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광종양은 초기 발견이 늦어지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인데요. 오늘은 방광종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질병분류체계가 변화하면서 그 진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방광유두종과 비침유성 방광암, 방광제자리암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관련 정보에 대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방광종양이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인데요. 이 안쪽 벽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 혹처럼 생기는 것이 바로 방광종양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담배 속 유해 물질이 소변을 통해 방광으로 배출되면서 방광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죠. 또한 화학물질에 자주 노출되거나 만성 방광염을 겪는 분들도 위험이 높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혈뇨가 가장 흔합니다. 소변이 빨갛게 보이거나 검붉은 색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이외에도 배뇨 시 통증이나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광종양은 어떻게 분류되고 진단받았을 때 보험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KCD, 즉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모든 질병을 코드로 분류한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보험금 보상 시 매우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는데요. 이 통계 분류 체계는 가만히 고정되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4에서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텀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성종양이던 것이 악성으로 분류가 변경되기도 하고, 거꾸로 악성암으로 분류되던 질환이 양성종양이나 제자리암 등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방광종양과 관련해서도 KCD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4차 KCD에서 제5차 KCD로 변경되던 시점에 방광암의 분류체계가 변경되면서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로 분류되던 병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침윤성 유두상 요로상비 세포암은 방광의 제자리암, 저악성 잠재성의 유두상 이행세포 신생물은 방광의 경계성 종양으로 세분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방광종양 중 방광유두종도 KCD 변경에 따른 분류 변화가 있었는데, 제7차 KCD에서 8차 KCD로 변경되던 2021년부터 경계성 종양에서 양성 종양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적 분류의 변화가 있으면 진단비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약관은 KCD 기준 진단비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악성 종양에서 제자리암으로 변경된 경우 진단비 100%에서 약 10에서 30% 정도, 경계성 종양에서 양성 종양으로 변경된 경우 유사암 진단비에서 어떠한 진단비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입 당시 약관과 당시 KCD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준 변경으로 인해 보상이 제한된 경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방광유두종 보상 정보에 대해 세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유두종은 방광 내벽에 작은 혹처럼 자라나는 양성 종양으로 현미경으로 보면 나뭇가지처럼 생긴 모양이 특징적입니다. 양성 종양인 만큼 악성 종양처럼 위험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경과 관찰이 필수인 종양 중 하나입니다. 진단은 주로 방광경 검사,
즉 내시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치료는 내시경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간단히 이루어지며 치료 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KCD에 따라 현재 기준 진단명 및 질병 분류 코드만 살펴볼 것이 아닌 내가 가입한 시점이 적용되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진단받은 내용은 너무 당연히 방광의 양성 종양 D30.3이겠지만 내가 가입한 시점에 제7차 이전의 KCD를 적용하는 상품을 따른다면 가입 시점 기준의 약관 및 KCD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방광의 양성 신생물, 방광종양 D30.3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2021년 4월 1일 이전이라 한다면 반드시 보험 약관, 당시 KCD를 적용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방광 제자리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방광의 제자리암은 KCD 기준 D09 코드로 분류됩니다. D09로 진단된 방광 제자리암 중 조직검사 결과상 비치뮨성, 유두상, 요로상피 세포암은 침윤되지 않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종양이지만 재발이 잦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후에는 BCG 요법이나 내시경 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발견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비치뮨성, 유두상, 요로상피 세포암은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며 보험 보상에서는 제자리암 진단비라는 소외감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2008년 이전 사용되던 KCD에서는 해당 종양을 따로 분류하던 코드가 없었고 방광의 악성 신생물로 볼 수 있었던 여지가 있습니다. 방광 유두종과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 시점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보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08년 4월 1일 이전이라면 반드시 보험 약관과 당시의 KCD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방광종양의 개요부터 KCD의 분류 변화, 그리고 보험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광 유두종과 방광 제자리암은 진단받았을 때 보험 청구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KCD가 변화되면서 방광 유두종이나 제자리암과 같은 방광 종양에 대한 보험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보험 청구를 준비할 때는 가입 당시의 약관과 KCD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적 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